1947년 6월 드 프로방쉐르 주교님께서 의회회를 교구 수도회로 인준하시고 첫 자매들이 종신 서약을 한다. 많은 일들로 늘 분주한 마들렌 자매는 바이온 신부님께 편지를 쓴다. 신부님, 저는 강한 여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보잘것없는 도구에 불과하지요.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저는 그분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세 생일 전날 마들렌 자매는 일시적으로 통조림 공장에 취직하여 노동 현장을 몸소 체험한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곳 공장 동료에게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그 동료들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루한 일 속에서도 유머와 활력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그들이 우리의 훌륭한 본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매는 작은 자매들이 이들 곁에 작은 자로 머물며 노동 계층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권고한다. 마들렌 자매는 레바논계 가정에서 태어나 이집트 국적을 지닌 동방 그리스도인 이바 케메이드와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의회를 창설하기 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마들렌 자매가 동방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아마 그 친구와의 우정 때문일 것이다. 1947년 이바 케메이드가 의회에 입회한다. 중동에서 온 첫 성소자인 그 자매와 함께 마들렌 자매는 1948년 한 해 동안 근동의 나라들을 돌보았다. 제일 먼저 이집트에 머물렀다. 그 다음 마들렌 자매는 레바논과 전쟁으로 상처 입은 성지를 방문한다. 1947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 국가 선포와 함께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결국 두 민족 사이에 무자비한 전쟁이 일어났다. 2년 후 마들렌 자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의회의 집을 시작하게 된다. 몇 주 후 장벽 다른 쪽 이스라엘의 한 유대인 동네에 자매들 3명을 정착시킨다. 1950년 9월 8일 이렇게 쓴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보편성과 일치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한 민족, 한 개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쉽게 다른 상대를 비판하거나 무관심으로 일치의 정신을 깨뜨리는 것을 볼 때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멋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발상입니다. 예루살렘의 두 지역, 아랍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에 동시에 의회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증오의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가까이서 살게 됩니다. 그 자매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 모두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보다 큰 일치와 우정과 형제적 사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 자주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마지막 힘을 모으신 그곳입니다. 동방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이 수도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마들렌 자매가 바욤 신부님께 쓴 편지가 이 점을 보여준다. 저는 방금 나자렛의 한 수도원의 원장 수녀님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그분은 이 지역에서 작은 자매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튜니스 교구의 총대리 신부님의 의견과 같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수도자들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므로 존경을 받을 만한 외적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습을 깨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서 수녀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나자렛에서 가난한 이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이 나자렛에서 수도원의 화려한 건축물과 그들의 풍요함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자매들의 가난한 생활 방식이 그들을 단죄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말이 지나친 건가요? 저는 거대한 수도원과 이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1948년 7월 마들렌 자매는 회원의 인가를 기대하며 로마에 도착한다. 그러나 뜻밖의 회답에 충격을 받고 몬티니 주교님께 편지를 쓴다. 이번 로마 방문 때 주교님께 기쁜 소식을 만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늘어나는 창설과 로마에 곧 시작하게 될 노동 우회의 집 등, 그런데 오늘 저녁에 회원을 다시 쓰라는 포교성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소의 본질인 지창금이나 이윤, 고정 재산이 없는 청빈과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는 삶, 그리고 노동생활, 이 세 가지 요점을 포교성의 자문위원들이 용납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회원을 다시 쓰는 일이 힘듭니다. 이 세 가지가 거절당한다면 우리 수도원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고 60명의 자매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공문서 서식에 무지한 한 작은 자매로서 단순하게 주교님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제게 맡기신 분이 주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을 위해 저희 온 힘과 생명을 바쳤고 이 일을 지켜내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련이 자매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같은 날 바이옴 신부님께 이렇게 쓴다. 저는 우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할 각오가 되어 있고 로마 어디라도 갈 것입니다. 저는 우애의 청빈을 지키기 위하여 교황님과 몬티니 주교님을 찾아뵐 것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1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청빈을 인정받고야 말겠습니다. 마들렌 자매는 우애가 발전하고 수적으로 성장하자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우애가 충분한 조직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총책임직을 물려줄 후임을 고려한다. 또 다른 이유는 위험이 따르는 창설에 좀 더 자유로이 투신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이 시대의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던 동유럽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바이옴 신부님께 이런 마음을 전한다. 지평선 저 멀리 러시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책임직에서 벗어나 제가 꿈꾸었던 대로 저의 삶을 그곳에 바치기 위해 이제 자유로이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들렌 자매는 이제 가 30세가 된 잔네 자매를 후임자로 생각한다. 로마 여행 중에 교황님께 잔네 자매를 후임자로 소개하자 교황님께서는 자매를 바라보시며 아주 젊은데 라는 말씀만 하셨다. 그러나 마들렌 자매는 곧 나이를 먹겠지요 하고 태연하게 대답한다. 이제 100여 명의 자매들이 있는 우회에는 1949년 9월 8일 우회 창설 10주년을 맞는다. 그 며칠 전 다마스에 도착한 마들렌 자매는 모든 작은 자매들에게 긴 편지를 쓴다. 우리가 이 가족 축제를 함께 모여 지내고 싶어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소망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상 곳곳에 자매들을 퍼뜨려 놓으셨음을 오늘 저녁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샤를르 형제가 물려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작은 불씨들, 우리는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불씨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마들렌 자매는 총책임직에서 물러나려는 자신의 깊은 뜻을 설명하고 사임을 해도 자매들 각자와의 깊은 애정 관계를 간직하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지나간 10년을 회고한다. 오늘 저녁 자매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지난 10년간 이루신 주님의 업적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 업적은 자매들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니고 세상 그 어느 누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실현시킬 수 없었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분만의 업적입니다. 오늘 저녁 이 말을 하고 또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고 저항도 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주님께서 내게 열렬한 신앙의 은혜를 주셨기에 나는 눈을 감고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로 그분을 따르기만 했습니다. 산과 바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신앙으로 터널 끝에 환한 빛을 만나리라 확신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자매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산을 옮기고 바위를 움직이는 신앙을 그분께 청하십시오. 사랑, 참 사랑은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이들을 위해 몸소 당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생명을 바치는 것. 그래야만 자매들을 그분의 제자요 친구로 알아볼 것입니다. 1949년 12월 25일 드 프로방쉐르 주교님께서 예수 탄생 동굴에서 집전하시는 미사 중에 마들렌 자매는 조용히 총 책임직을 잔느 자매에게 넘긴다. 그날 자매들에게 이렇게 쓴다. 미사 봉헌 때 나는 아기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렸지요. 그보다는 10년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것을 되돌려 드린 셈이지요. 잔느 자매의 손에 다 넘겨주시도록 이제 잔느 자매가 자매들과 나에게 주님을 대리합니다. 1949년 12월 31일 잔느 자매가 총장으로서 첫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우애의 역사의 새 장을 연다. 자매들도 마들렌 자매가 이번 성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지요. 마들렌 자매가 총 책임직을 나에게 처음으로 제의했을 때 나 자신은 이 책임직과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나는 눈을 감고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과 마들렌 자매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 프로방쉐르 주교님께서도 이 점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심한 배려로 우리에게 마들렌 자매의 위치를 명백히 해주셨습니다. 자매들도 잘 알다시피 마들렌 자매는 우리의 애정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사람으로만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잔느 자매는 총책임자라는 새로운 직무에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 그러나 마들렌 자매는 이렇게 쓴다. 잔느 자매가 한 번 받은 사명은 사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끝까지 창설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나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후로 두 자매는 함께 창설의 길을 나선다. 마들렌 자매는 샤를레 형제가 은둔소 근처 베니아베스에서 우애의 집을 지으면서 형제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 자매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샤를레 형제의 기도 모습이 여기서 더 잘 보이는 듯합니다. 친밀하고도 신뢰에 찬 자세로 사랑하는 형에게 말을 건네듯 기도하지만 한없이 아름답고 위대한 주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으며 지칠 줄 모르고 감탄하며 찬미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는 자매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자매들이 아기 예수의 작고 귀여운 모습 속에 감추어진 위엄과 영광을 잊을까봐 두렵습니다. 부디 베들레헴에서 타불산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 아비오드 부근에 또 하나의 우애의 집을 시작한다. 자매들은 천막에서 살며 그곳에서 사막 유목민들의 거친 삶을 함께 한다. 이렇게 빠르게 연이어 창설할 수 있었던 것은 자매들의 숫자도 그만큼 빨리 불어났기 때문이다. 1950년 11월 트럭 한 대가 무거운 짐을 싣고 엘 아비오드를 출발한다. 사하라와 호가르를 거쳐 카메룬으로 가는 길이다. 마들렌 자매와 잔느 자매 그리고 새로운 창설을 할 자매들과 바욤 신부님 2명의 작은 형제들과 몇몇 친구들이 그 차에 타고 있다. 12월 9일 일행은 타만 라셋에 도착한다.
마들렌 자매는 자신의 여행 일기에 이렇게 쓴다. 이곳에 도착하니 마음이 벅찹니다. 창설 초기부터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먼저 사막의 마른 강 건너편에 있는 샤를레 형제의 운둔소를 방문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호롱불을 켜들고 요새로 가서 샤를레 형제가 피살되었던 담벼락 가까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제가 순환이 예수님처럼 손이 묶이고 무릎을 꿇린 채 친구들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그곳입니다. 그의 피가 이곳에 흘렀으니 그분의 삶과 죽음이 주는 교훈을 깨닫기 위해 며칠간 여기에 머물 것입니다. 이제는 니제르에 이르는 광활한 사막을 건너가야 한다. 마들렌 자매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 갈수록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인들이 거주지이니 우리가 먼저 사랑과 존경으로 인사를 건네야 마땅합니다. 나는 백인들에게 지나치게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유로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 반발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보고 여기서 어떻게 견디겠냐고 걱정합니다. 반발하더라도 폭발만은 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1951년 1월 초 일행은 목적지인 카메룬 국경을 통과한다. 첫 창설 예정지는 카메룬 북부로 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고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 부족이 사는 지역이다. 남부에는 나완자 마을과 열대림에 사는 피그미족들의 야영지 두 곳에 우애의 집을 세울 예정이다. 마들렌 자매는 아직 프랑스 식민지인 카메룬에서 유럽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의 벽을 느끼며 작은 자매들에게 속마음을 알린다.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주민들 사이에 발을 디딘 그날부터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약하고 작은 이들 앞에서 교육자 역할을 자처하거나 그들을 짓밟는 우월감을 볼 때마다 자매들도 함께 괴로워하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이기 전에 친구요,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자 역할을 자처하거나 새로운 우정의 메시지를 위해서 비난과 몰 이해를 견디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한없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왔기에 어떻게든 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해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부족, 가장 가난한 사람을 만나 주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이시고 당신을 자신과 같은 위치로 들어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 내 형제요 친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한다. 통상적인 관습을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예를 들면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 절대로 흑인을 앞질러 나가지 마십시오. 그 어느 곳보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곳입니다. 성당이나 기차 안에서 특별석에 앉지 말 것이며 사무실이나 상점에서 특별 서비스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카메룬에서 아프리카의 수련자와 유럽인 수련자를 한 수련소에서 함께 수련시키는 첫 번째 수녀원이 될 것입니다. 다른 수도원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랑과 배려로 우리의 경험을 살려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들과 좀 더 닮고 싶어 그들의 전통 거주지인 초막집에 살고자 하는 첫 번째 수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성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들렌 자매의 깊은 소망은 멀리 떨어진 이들의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이다. 중앙아프리카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콩고 서부 지역에 있는 피그미족들 사이에 두 번째 장소를 준비한다. 우리는 피그미족들의 야영지를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불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아프리카인 2명의 안내자들과 함께 냇물 위에 걸쳐놓은 다리들과 나무 둥치를 타고 넘는 숲속의 작은 길을
17km나 걸었습니다. 숲이 점점 더 마음에 듭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로 쭉쭉 뻗은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도중에 피그미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잽싸게 나무 위로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나무 둥치에 앉았고 자매들도 내 주위로 둘러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 발의 상처에 머크롱 크롬을 듬뿍 발랐습니다. 이런 행동이 피그미들의 흥미를 끌었고 우리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님을 확인하고서는 하나둘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상처를 보여주며 소독제로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서로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미족의 야영지 2곳을 더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옥수수와 만옥을 대접했고 우리도 설탕과 빵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들렌 자매는 어디서나 가진 것이 없는 이들, 소외된 이들의 외침을 듣는다. 1951년 6월 마르쉐의 한 구호병원이 군막사로 사용되다가 버려진 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이들의 피난처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의 다락에 빈자리가 조금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자매들이 살러 간다. 그 다음 날 마들렌 자매는 중동으로 가는 배 위에서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 더 나아가 비참한 이들의 삶까지도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사는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고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숨어버리는 이들에게도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감옥의 수인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마들렌 자매의 관심이 늘 끌리는 곳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분쟁과 분열의 상황이다. 레바논 중부 20km 정도 떨어진 2 마을에 우애의 집을 동시에 시작한다. 이 2 마을이 벌써 몇 세대째 서로 적의를 품고 갈라져서 싸우고 죽인다. 한쪽은 라스 발렉이라는 그리스도인 마을이고 다른 쪽은 헬멜이라는 무슬림 마을이다. 마들렌 자매는 이 2곳의 창설을 염두에 두고 자매들에게 쓴다. 나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려고 세상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 이 말을 되풀이할 자매들을 곳곳에 남겨두기 위해서도 끔찍하게도 미움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로 심한 상처를 줍니다. 많은 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수심을 품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욱 자매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매들의 미소와 눈길을 통해 드러나는 순수한 기쁨이 아무리 심술궂은이라도 주님의 현존을 느끼듯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선량한 자매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매들의 미소는 거짓이요 온유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거듭 말할 것입니다.